오늘은 이 자꾸 밀려서 날짜가 좀 지났는데 동아일보에 5월 2일자 음주운전 사망상의 재범 중 17%만 실형, 반성 등의 이유로 감경,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잠시만. 음주운전 사망상의 재범 중 17%만 실형. 그건 뭐예요? 83%는 실형이 아니다는 거죠. 실형이 아니면 뭐예요? 감경, 뭐 집유나 뭐 이렇게 벌금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굉장히 관대하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죠. 뭐 이렇게 사고 치면은 뭐 술 마셔서 뭐 가정폭력도 그렇고 이 포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술 마셨다는 걸 이게 감경의 사유로 막 삼아졌죠. 근데 요즘 그런 트렌드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지금 실형 선고 비율을 보니까 100건 중에 11건에 그쳤다. 그래서 재범이 더 많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지난해 5월 25일 어떤 일이 있었냐. 광주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 그리고 횡단보도를 돌진했는데 그래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 14주면은 굉장히 많이 다친 거죠. 근데 면허 취소 수준 0.02, 011. 그래서 이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이 합의 안 해줬죠. 그걸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냐. 근데 이 사람이 전력도 있어요, 전과도. 음주 전과도 있고, 무면허 전과도 있어서, 각각 500, 200 정도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제 합의해줬다. 결국은 부상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죠. 아니 지금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관련해서 판단하는데 지금 부상 입은 피해자 합의한 걸 지금 고려해주고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숙취운전 이거 다 단속에 걸리면은 다 이게 하거든. 근데 이제 전날 마신 거고 당일날 마신 건 아니다. 이걸 참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고려해서 봐줬다는 건데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 이하 이제 기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제 사망한 거 100건 쭉 분석해 봤더니 뭐요? 90% 가량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빠져나온 거죠. 이게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을 거쳤고 근데 뭐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형을 감경해줬다. 그래서 이제 손방망이 처벌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 어떻게 돼요 또? 쭉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좀 아쉬움이 있는 사례를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정영균 이제 교수란 분이 음주운전은 참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부가 바뀐 양형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필요하면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건절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보복되느라고 그래서 뭐 힘드네 이거.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 4명 중 2명만 집유를 사망을 해도 피해자가 집유받는다는 거죠. 그 손방망이 처벌이 재범률을 높인다. 정상 참작 제한, 양형 기준 강화를. 보면은 이제 이거 참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40대 초년생을 고려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온정주의 법정에서 이제 온정주의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명을 대죠. 근데 참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뭐예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 합의해서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상해는 경무하고 또 초범이다
이런 걸 이제 사유로 이제 봐주기 위한 걸 논거를 찾아내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식구분 아니다, 그건 뭐 좀 그렇고, 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주운전 하면은 이제 요즘 뭐 낮에도 단속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나오네요. 그 오후에도 하는, 오후에도 이렇게 해서 낮에도 이제 하는 거예요. 낮에 해도 이제 뭐 걸린다는 거죠. 대낮 음주 단속도 167건이나 적발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감경해 주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되는 게 94% 이제 압도적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판사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의 뭐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저희들보다 완전 우월하다 생각하진 않는데, 적어도 판사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냐 묻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뭐 기계나 호연지기 이런 면에서는 일본 판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이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이 저희들보다 현격히 낮아요. 그 이유가 거의 뭐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리거든요. 거의 실형 때려버려요. 처음에 저희들만 엄청 음주가 많았는데 실형 막 때려버리니까 안 해버렸죠. 그러니까 뭐 얻은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법이 약해서 그렇다, 뭐 형이 약해서 그렇다, 이제 모든 거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 적어도 법정 최고형 이제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너무 이제 처음에 집행유예를 하기 위해서 형량 자체를 굉장히 낮게 시작을 해가지고, 구형도 그렇고 선고형도 그렇고, 그 실제로 이제 아까 보셨지만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동종 유형의 이제 범죄, 특히 이제 음주가 반복되는 경우이죠. 일본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 일본은 거의 없어요. 보이스피싱이 처음에 일본에 진출했거든. 근데 그때 일본의 이제 법원 판사들이 다 실형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당들이 그걸 못 가고 우리나라로 온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 보이스피싱 난리잖아요. 근데 일본 거의 없거든.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판사님들은 이게 실형 때리는 거를 반드시 자기 손에 이제 피 묻히고 그런 거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권위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거의 걸맞게 손에 피 묻히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호연지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을 줄이려고 하면 법을 뭐 특별법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지고 법정형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실형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봐주겠다, 집행유예를 하겠다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뭐 범행 인정했다고 반성하고, 아니 뭐 사후적으로 지금 뭐 말로 그 법정에서 자기 기소돼 가지고 재판 받고 있는데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반은 쇼죠, 쇼. 근데 뭐 그걸 범행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감경 사유로 삼고, 뭐 피해자가 합의하고 뭐 이거는 뭐 좀 고려 대상이 되죠. 피해자가 이제 원하는 바가 이런 거니까. 근데 뭐 초범이다. 초범을 했는데 봐주니까 별거 아니네. 벌금 얼마 내고 마네.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결국 이제 동종 범죄 반복되는 면이 있으니까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기 위한 논거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이 판결마다 이제 이걸 계속 써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